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대강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뭐요? 유전 특강입니다. 유전,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 단원에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니까 곧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유전현상 첫 번째 준비해서 유전현상. 유전 단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 단원 앞에 있는 염색체 단원 또 유전자 DNA 단원 그리고 세포 분열 단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유전 단원에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맨 처음 뭘 놔뒀냐면 염색체, DNA, 유전자 요거를 비교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는 풀어보면 염색사라는 걸로 되어 있고 염색사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진 요거 뭐요? 뉴클레오솜, 그죠? 뉴클레오솜이 있고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 DNA를 풀었더니 이중나선이고 DNA의 일부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유전자를 만약에 A 유전자라고 부른다면 이걸 거꾸로 띠리리릭 가갖고 여기다가 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정확히 기억하세요. DNA 염기사슬 중에서 일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1번 A 유전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 유전자라고 볼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네 순서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커요? 염색체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DNA가 크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밑으로 가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프린트 교재 자료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테라스터디 요 강의 있는데 그 밑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테라스터디 알죠? terastudy.co.kr 알죠? 들어가서 꼭 다운받아서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 상동염색체랑 염색분체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상동염색체 어떤 거지? 양친에게서 부모에게서 받은 한 쌍의 크기 모양이 같은 염색체들 요걸 상동염색체라고 하고 염색분체는요. 요게 복제된 거. 그래서 분신이죠. 분신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동염색체끼리는 염색체 내의 유전자의 조성이 반드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엄마 거랑 아빠 거랑 받은 거라면 서로 유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아빠가 쌍꺼풀 줬어도 엄마가 외꺼풀 줄 수 있는 거니까 조성이 뭐라고 쓰자고?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염색 분체, 우리가 분신 그러면 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는 어떻다고? 유전적인 조성이 반드시 어떻다? 얘는 동일하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니까 부계 염색체 있고요. 이쪽에 모계 염색체 있어요. 그래서 아빠 거에 있는 유전자가 라지 A하고 라지 B가 들어있고 엄마 것도 스몰 A, 라지 B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들어있어서 얘가 복제됐고 얘도 복제됐어. 그래서 복제된 관계를 염색 분체라고 하니까 복제된 관계에서 유전적인 조성은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 거 복제됐으니까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똑같아요. 하지만 요 사이에서의 유전적인 조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상동염색체니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염색 분체는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좀 전에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하나만 더. 뭐가 있냐면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있어요.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뭐냐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립 유전자. 그래.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위치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동일한 위치. 그런데 대립 유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선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있어야 돼요. 대립 유전자 동일한 위치라는 표현 하나 맞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앞에 상동 염색체 상의
동일한 위치. 요 두 단어가 두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건 보통 얘기하면 라지 A의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그러면 스몰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혈액형에서 뭐 A형의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B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립 유전자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찾을 때 좀 어려워진다고. 대립 유전자는 여기서 볼까? 여기 라지 A의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라지 A를 된다고. 왜? 동일한 위치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거지. 왜? 상동 염색체상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안 돼요. 요건 안 되고 건너편에 있는 애들만 대립 유전자로 얘기할 수 있다. 되겠죠? 마찬가지로 라지 B에 대한 대립 유전자도 요거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상에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세 가지를 볼까? 상동 염색체는요, 유전적 조성이 다를 수도 있다. 염색 부체는요, 유전적 조성이 반드시 동일하다. 대립 유전자는요, 다를 수 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넘어가 보시니까 아래쪽에 멘델의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 나오고 오른쪽에 독립의 법칙이 나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정의도 또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걸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열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일단 여기 어버이대의 라지 Y 우성 순종, 대문자가 우성, 똑같으면 순종, 우성 순종의 완두와 열성 순종, 소문자로 똑같은 열성 순종의 완두 두 개를 교배했더니 얘가 둘 중에서 하나만 라지 Y만 주고 얘는 스몰 y만 줘서 그래서 잡종 1대 F1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라지 Y, 스몰 y가 나왔더라. 그런데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그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표현되는 걸 우성, 감춰진 걸 열성.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교배시키는 거 뭐라고 불러요? 자가교배. 그죠? 자가교배 시켰을 때 얘가 또 둘을 나눠서 라지 Y와 스몰 y, 얘도 나눠서 라지 Y와 스몰 y. 그래서 라지 Y, 스몰 y, 라지 Y 만나서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그래서 색깔이 황색 대 녹색이 3대1로 나오는 거. 3대1의 분리비로 나온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3대1의 분리비로 나온다 해서 분리의 법칙이 아니란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야. 분리의 법칙은 3대1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3대1이라고 얘기하려면 꼭 잡종 2대 F2까지 가야만 3대1이 나오기 때문에 F2에서만 3대1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분리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분리의 법칙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미리 지금 설명하고 왔거든요. 벌써. 무슨 얘기냐? 분리의 법칙은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동시에 주지 않고 반드시 나누어서 하나씩 분리해서 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죠. 3대1이 나온 이유도 라지 Y와 스몰 y를 나누어서 요렇게 주고 얘도 나누어서 요렇게 줘서 줬기 때문에 3대1 나온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줬다면 3대1이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굳이 잡종 2대에서 3대1 이것이 아니라 어느 대에서건 자손을 만들기 위해 대립 유전자를 어떻게 준다? 분리해서 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열의 법칙은 잡종세포에서 표현되는 게 우성, 감춰지는 게 열성.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분리의 법칙은 유전자를 줄 때 대립 유전자를 두 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씩 나누어 준다. 이게 분리의 법칙. 되겠죠? 자, 독립의 법칙 갑니다. 독립의 법칙은 뭐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독립의 법칙은 일단 양성잡종이라는 실험을 하죠. 양성잡종 실험을 하죠. 양성잡종 실험이 뭐냐면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시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 라지 Y, 스몰 y 요거는요. 색깔에 대해서만 보니까 단성잡종 실험이라고 합니다. 양성잡종 실험은 뭐냐면 색깔과 모양을 동시에 유전시키거나 또는 뭐 키와
꼬투리 모양을 동시에 유전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유전시키는 걸 우리가 양성잡종 실험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요걸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하면 여기 있는 거 잠깐 옮겨 써보면 부모 대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고 하는 우성 순종과 그 다음에 누구랑 교배시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를 이렇게 교배해 보면 얘가 예를 들어 색깔이고 얘가 모양이면 색깔에서도 유전자를 분리해서 줄 거고 모양에서도 유전자를 하나 분리해 줄 거니까 요런 생식세포를 줄 거고요. 얘도 색깔에서 하나 스몰 A, 모양에서 하나 스몰 B니까 만들어지는 F1은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거야? F1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될 거고 요 놈을 똑같은 놈끼리 교배하는 거 무슨 교배? 자가 교배 시켰더니 그랬더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 라지 B나 스몰 B 중에 하나에서 요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만들죠. 요 네 가지 요쪽에 써볼까요? 뭐뭐 쓸 수 있어? 라지 A, 라지 B란 생식세포, 또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네 가지를 줄 수 있으니 각각 네 가지를 줄 수 있다면 여기다가 요렇게 표를 그려서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좀 칸을 좀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졌냐 하면 여기에 있는 애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니까 이런 애는 뭐라고 표현될 거야? 라지 A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고 라지 B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는 애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도 라지 A가 하나라도 있고 라지 B가 하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와? 큰 삼각형 모양이 얘가 라지 A가 하나라도 있고 라지 B가 하나도 있는 거 요게 몇 개? 9개.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될까? 라지 A, 라지 A니까 라지 A가 하나라도 있고 스몰 B 2개 있는 거. 요게 이제 둥글고 황색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라지 A가 하나라도 있고 요렇게 있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스몰 A 2개에 라지 B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는 거. 거기가 요 3개. 그래서 요게 스몰 A, 라지 B 쭉 요게 3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스몰 A, 스몰 B 이게 주름지고 녹색 뭐 이런 애가 몇 개요? 1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개체가 부모에 해당하는 개체가 F2에 비해서는 F1이 부모니까 부모에 해당하는 개체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라는 걸 생식세포를 각각 하나씩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각각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1은 1, 1 해서 요 큰 삼각형에 해당하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9대 3대 3대 1로 나오게 된 원리가 뭐냐 하면 원인이 뭐냐 하면 생식세포를 1대1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과연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B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과연 매번 네 가지씩이겠느냐라는 거죠. 여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보세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라고 하는 건 라지 A와 스몰 A가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가 대립 유전자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대립 유전자는 건너편에 스몰 A 맞죠? 그
그 다음에 라지 B의 대리비전자는 건너편에 스몰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B도 만들 수 있고 라지 A, 스몰 B도 만들 수 있고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각각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독립인 경우 말고 어떻게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이런 경우 말고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A랑 B가 이렇게 우성끼리 뭉쳐서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 뭐라고 불러요? 연관이라 하고, 이런 걸 특별히 무슨 연관이라고 하냐면 우성끼리 연관된 거 상인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것도 있을까? 우성끼리가 아니라 우성과 열성이 연관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 A, 스몰 b, 반대편에는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라고 불러? 반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의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만큼? 얘 하나 만들었는데 또 끝에도 하나 만들었는데 가운데 것들 라지 A, 스몰 b나 스몰 a, 라지 b는 못 만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1대 0대 0대 1로 쓴다고요. 생식세포가.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얘는 0대 1대 1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니까 무슨 그림이 나와요? 요 밑에 보니까 독립유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놨죠. 독립유전 뭐라고 했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쓸 수 있지만 생식세포를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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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검정교배는 뭐 똑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자가교배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1, 1, 1, 1, 1, 1, 1 쓰니까 요 안에서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 넘어가 볼까? 연관유전의 두 번째 분, 연관유전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왼쪽은 무슨 연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이런 거 무슨 연관? 상인연관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니까 상반연관이라고 불러요. 상인연관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상반연관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쓰지만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얘는 1대 0대 0대 1 맞죠? 얘는 0대 1대 1대 0 이렇게 다르다고. 그럼 이걸 자가교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위에다 그릴게요. 보세요. 위에다가 그려보면 잘 봐봐. 상인연관끼리 자가교배하게 되면 1대 0대 0대 1 1대 0대 0대 1 그죠? 그럼 여기는 1, 0, 0, 1 0, 0, 0, 0 0, 0, 0, 0 1, 0, 0, 1 그죠? 그러면 제일 큰 삼각형에 몇 개가 들어가요? 3개, 3대, 그 다음에 건너에 0대, 작은 삼각형 0대 1. 그래서 3대 0대 0대 1이 나온다고요. 이게 보통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3대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성잡종 실험에 3대 1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여기는 3대 0대 0대 1이 옳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반연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0대 1대 1대 0, 0대 1대 1대 0이니까 0, 0, 0, 0 맞죠?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여기는 0, 1, 0은 0, 1, 1은 1, 1, 1은 1, 0 0, 1, 1, 0 여기는 0, 0, 0, 0이야. 어떻게 나와? 그럼 몇 개? 이거 2개 걸려야 2대, 그 다음 건너에 1대, 작은 삼각형 1대 0. 그래서 2대 1대 1대 0이 나오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요거 지우고 정리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게 수능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막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죠?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유전자형을 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 모두
세 가지가 가능한데 어떤 게 있냐면 독립이라는 게 가능하고, 즉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인연관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상반연관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 생식세포를 보니까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나오고, 각각 1대1 대 1대1 나오고, 상인연관은 1대 0대 0대 1 나오고, 상반연관은 0대 1대 1대 0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자가교배를 해보니까 얘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나오고, 9대 3대 3대 1이 나오고, 얘는 그러니까 독립이고 얘는 상인 교배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3대 0대 0대 1 나오고, 상반 교배하니까 2대 1대 1대 0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다시 쓰면 얘는 독립하고 독립, 얘는 상인하고 상인, 얘는 상반하고 상반이 되죠. 근데 문제에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오더라. 섞어서도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섞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독립하고 상인이 나온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하고 상반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상인하고 상반이 가능할 거라고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이 결과를 외워야 되는데요. 독립은 1111이고 상인은 1001이에요. 여기다 쭉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5대 1대 1대 1 나와요. 얘는 독립하고 상반은, 줄이 좀 삐뚤어졌네. 독립하고 상반은 괜찮아요. 분필이 너무 길어서 자르려고 그랬어요. 독립하고 상반은 어떻게 나와? 1111하고 0110인데 이거 해보면 4대 2대 2대 0 나와요. 그래서 얼마인 거야? 2대 1대 1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상인하고 상반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인 상반 해보면 1001하고 0110 해보면 2대 1대 1대 0 나와요.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럼 요거를 보고 문제에 나온 비율만 보라고요. 그리고 우선 문제에 나온 비율을 보고, 자손의 비율을 보고 부모의 유전자형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또는 유전자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보니까 9대 3대 3대 1, 3대 0대 0대 1, 2대 1대 1대 0, 5대 1대 1대 1, 2대 1대 1대 0, 2대 1대 1대 0인데 가만 보니 뭐가 제일 많아요? 2대 1대 1대 0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럼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왜 2대 1대 1대 0이 나올까? 잘 봐봐. 보니까 상반 곱하기 상반, 독립 곱하기 상반, 상인 곱하기 상반. 무슨 얘기? 상반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2대 1대 1대 0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자손에서 표현형의 분리비가 2대 1대 1대 0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모 중에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상반연관 되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지. 할 수 있을까? 이 비율을 외우고 나서 적용을 하는 문제가 2011년도 수능 문제에 나왔죠. 어디요? 여러분 4페이지에 8번 보세요. 4페이지에 8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4페이지 8번 요 문제입니다. 4페이지 8번. 칠판을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할게요. 자, 4페이지 8번 2011년도 수능 19번 문제.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5명 중에 4명 틀렸어요. 봅시다. 어떤 문제냐면 어떤 식물의 유전현상 알아보기 위한 교배 실험이다. 큰 키 붉은 꽃 가진 식물 3종의 세개체를 서로 교배할 건데 결과를 얻었다. 1부터 3은 모두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유전자형을 가지며
문자만 바뀌었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똑같은 거야. 좀 전에 우리 독립, 상인, 상반, 자가교배랑 섞어교배랑 연습했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교배하는 건데 우성, 열성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키 붉은 꽃, 큰 키 흰 꽃, 작은 키 붉은 꽃, 작은 키 흰 꽃. 옛날에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똑같은 거잖아요. 요게 보니까 만약에 독립이면 9대 3대 3대 1 나올 텐데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1과 2 교배하면 몇 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1대 0. 2와 3 교배하면 3대 0대 0대 1. 그죠? 봐라. 2대 1대 1대 0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 어떨 때 하나라도 상 반이 있는 경우에. 맞죠? 그런데 3대 0대 0대 1은 뭐밖에 없어요? 둘 다 기억 안 나면 앞에 돌려보세요. 둘 다 상인인 경우에. 상인 곱하기 상인인 경우에만 3대 0대 0대 1 나온다고요. 그럼 문제 다 푼 거 아닌가? 1과 2, 2가 뭐라고요? 상인이라고요. 그럼 자동으로 1은 뭐가 될까? 1은. 자동으로 1은 상 반연관이 되죠. 그러면 이걸 옆에다 정리해 두는 거야,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1은 상반연관이니까 라지 H, 스몰 R, 스몰 H, 라지 R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2하고 3은 둘 다 상인이니까 2하고 3은 어떻게 그리자고? 옆에다가 상인이니까 라지 H 있으면 여기 뭐 있어야 돼? 우성끼리니까 상인, 라지 R 그 다음 여기에 스몰 H, 스몰 R 이렇게 된다고. 기왕이면 생식세포도 써주세요. 생식세포 어떻게 써줘요? 라지 H와 스몰 R, 스몰 H와 라지 R. 다시 얘기하면 얘는 0대 1대 1대 0꼴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라지 H, 라지 R 없고 스몰 H, 스몰 없으니까. 그럼 얘는요?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얘는 라지 H, 라지 R 주고 아이고 그리고 스몰 H, 스몰 R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1대 0대 0대 1꼴이라고요. 문제 볼까요? 굉장히 쉬워져요. 요거만 해결하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억 1에서 라지 H와 스몰 R은 하나의 염색체에 있냐?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 오키도키. 아무것도 아니죠. 유전자형이 라지 H, 라지 R인 생식세포가 2와 3에 모두 있냐? 2와 3은 똑같이 생겼고 라지 H, 라지 R 있다. 오키도키. 세 번째요. 1과 2를 교배해야 된대. 1과 2를 교배해서 나온 F1에 이런 거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해보면 되지. 1과 2를 교배해 볼게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1을 여기다 쓰고 2를 여기다 씁시다. 1은 어떻게 해요? 라지 H, 스몰 R, 스몰 H, 라지 R. 2는요? 라지 H, 라지 R, 스몰 H, 스몰 R. 맞죠? 그럼 요런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큰 H, 작은 H, 라지 R, 라지 R이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있다. 정답은 몇 번? 5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답률이 20%가 채 안 됐다고요. 20%라는 건 그냥 오지선다니까 하나 찍으면 20%예요.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다는 거 학생들이 손을 못 댔다는 얘기거든요.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기 위해서 무엇을 외워야 돼? 2대 1대 1대 0, 3대 0대 0대 1을 알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연습. 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7번 문제, 07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 07번 문제. 회색 몸, 긴 날개, 초파리끼리 요거요. 한번 찾아보세요. 3페이지 07번. 살짝 지우고요. 보세요. 3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07번 문제를 보니까 회색 몸, 긴 날개, 초파리끼리 파리끼리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자. 표는 기억. 회색 몸, 긴 날개, 초파리, 끼리 교배. 뭐라고 불러 이거? 자가교배.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러면 라지 G, 스몰 g, 라지 L, 스몰 L 자가교배. 그런데 자가교배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3대 0대 0대 1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누구 곱한 거예요? 상, 인 곱하기 오케이, 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요걸 이제 그려주라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이쪽에 라지 G 상인이면 여기에 라지 L 그렇지. 그 다음에 스몰 G, 스몰 L 이렇게 된다고요. 요런 애 두 개 교배한 거예요. 맞죠? 자, 문제 볼까요? 기억에 얘가 기억이니까 기억의 생식세포 형성 시 라지 G와 라지 L은 분리되네요. 얘네들이 나눠지냐고.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G, 라지 L과 스몰 G, 스몰 L이니까 얘는 분리되는 게 아닌 거지. 그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보세요. F1에서 회색몸 긴 날개 초파리들 중에서 이런 모양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라지 G, 스몰 G, 라지 L, 스몰 L을 만들려면 요 앞에 거 라지 G와 세 번째 있는 라지 L 합친 라지 G, 라지 L과 뒤에 스몰 G, 스몰 L을 합쳐보면 이러면은 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런 애 두 개를 교배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라지 G, 라지 L은 만들 수 있으나 스몰 G, 라지 L은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없다. 이해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보자. 기억과 스몰 G, 스몰 G, 스몰 L, 스몰 L 교배해요. 그럼 교배해보면 되죠. 요거 지우고요. 교배해보면 되죠. 요렇게 해서 스몰 G, 스몰 G, 스몰 L, 스몰 L이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어? 스몰 G, 스몰 L밖에 없어. 그걸 여기다 쓸게요. 스몰 G, 스몰 L. 그랬더니 여기서 뭐 생겨요? 라지 G, 스몰 G, 라지 L, 스몰 L. 여기는요. 스몰 G, 스몰 G, 스몰 L, 스몰 L. 그죠? 이렇게 쓴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전자형. 그럼 요걸 표현형을 써보면 표현형은 라지 G, 스몰 G라고 해도 어차피 라지 G로만 표현될 거고 뒤에 거는 상관없이 이게 이제 찍 그은 거야. 라지 L, 스몰 L이면 라지 L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스몰 G여야 되고 스몰 L, 스몰 R이어야 되니까 요게 몇 대 몇 나온다? 1대1 나온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정리해서 어떻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머리에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양성접종 실험에서의 이 비율 외우는 거는 만약에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반드시 이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서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알겠죠?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워. 이 다음부터 별로 안 어려워요. 이제 안 어려운 거 앞에부터 봅시다. 자, 다른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제인데 02라고 되어 있죠. 어디선가 내가 뜯어온 문제겠죠.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자손의 표현형과 개체수, 긴 털, 짧은 털 결혼해갖고요. 긴 털, 짧은 털 중에 짧은 털만 300개 나왔어요. 물론 B형, O형 결혼해서 O형만 한 2명, 3명 나올 수도 있죠. 그죠? 10명까지도 O형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300개나 계속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일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 얘는 짧은 털이 많이 나왔으니까 짧은 털이 우성 순종이고 얘가 열성 순종인 경우.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태어난 거야? 라지 S, 스몰 S가 태어난 거지. 그리고 SS는 없고요. 그 다음에 큰 키, 작은 키, 큰 키 결혼해서 몇 대면 넣어? 180대 60이니까 3대1 나왔어. 3대1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까 했잖아. 큰 키, T, 라지 T, 스몰 T와 라지 T, 스몰 T 결혼하면 꼭 3대1 나와요. 맞죠? 여기서 기억 작은 키는 스몰 T, 스몰 T겠고요. 노란 꽃, 흰 꽃 결혼해서 노란 꽃, 흰 꽃이 노란 꽃만 나왔으니까 금방 한 것처럼 노란 꽃, 옐로우. 그 다음에 흰 꽃이 Y에 대해 열성이니까 스몰 Y로 써주시고 얘가 라지 Y, 스몰 Y 됐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부모 털 길이에 대한 유전자는 모두 동형접합이다. 그래, 동형접합. 순종이냐?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억끼리 교배하면 스몰 T끼리 결혼하면 대문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작은 키만 나온다. 맞습니다. 다에서 니은끼리 교배하면 라지 Y, 스몰 Y랑 라지 Y, 스몰 Y 교배하면 이런 뜻이네요. 자손의 노란 꽃은요. 몇 대면? 우성대 열성이 3대1. 그럼 여기 3이니까 얼만큼? 70,
5%. 별거 아니죠. 자, 그 밑에 또 2번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그 2007년 9월 평가원 16번 문제. 요 문제요. 여러분 따라오고 있나요? 네, 요 문제요. 봅시다. 16번 문제 보시면 요 문제 가지고 또 묻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그 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한 쌍의 대립유전자를 결정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거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단일인자 유전 이 뜻입니다.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대립유전자가 A, B, C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된다는 건데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된다는 건데 그럼 반대쪽에다가 뭘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스몰 A랑 스몰 B랑 아니 얘기하지도 않은 걸 쓰고 앉았어요. 바보들. 대립유전자가 A, B, C라고 하는 건 얘네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이쪽에도 뭐 들어가는 거야? A 아니면 B 아니면 C 들어가야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전자형은 뭐 있겠어요? 라지 A, 라지 A나 라지 A, 라지 B나 라지 A, 라지 C나 뭐 어쨌든 그냥 라지 상관없는 거지. AA나 AB나 AC. B는요? BB나 BA는 똑같은 거니까 BC나 또 CC에서 총 유전자형은 몇 가지 나올 거야? 6가지 나올 거야. 자, 표현형을 물어봤어요. 얘네는 전부 다 뭐로 표현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니까 라지 A로 표현될 거고요. 얘네는 뭐로 될 거야? 얘네는 라지 B로 표현될 거고요. 얘는 C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이 3가지인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더 나와요. 유전자형 BB의 표현형은 다른 어떤 유전자 표현형과도 다르다. 그럼 얘는 완전 새로운 애란 얘기지. 그럼 얘는 그냥 뭔 거야? BB인 거야. 이거 잘 안 나오네요, 분필이. BB인 거야. 그렇다면 표현형이 모두 몇 가지가 나와요? 완전 새로운 애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가지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장 넘어가서요. 한 장 넘어가서 3페이지 4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 4번. 말의 갈기색 유전. 말의 갈기색 유전. 중간 유전의 예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갈기색은 또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갈기색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면 또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가? 무슨 유전?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이면 어떻게 쓴다고?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이해됩니까? 항상 그려놓으세요. 그려놓고 나서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갈색 갈기의 말과 흰색 갈기의 말, 갈기 알죠? 이렇게 말 머리카락. 요거 말을 교배하면 황금색 갈기의 말만 나온다 그랬어. 이거 무슨 뜻일까? 갈색하고 흰색을 결혼을 시켰더니 황금색만 나온다는 건 갈색하고 흰색 화이트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결혼하면 무조건 BW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걸 황금색이라고 부른대. 아 그러면 요거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BB하고 WW하고 결혼하는 거구나. 정리해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BB하고 WW하고 결혼하면 BW가 나오는데 얘는 갈색이고 얘는 흰색이고 얘가 황금색이다. 라고. 황금색 좀 복잡하게 금색 합시다. 황금색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황금색 말끼리 그럼 자가교배 해보니까 이렇게 BW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BB, BW, 또 BW, 그리고 WW니까 무슨 색? 갈색, 황금색, 요거는 흰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갈색 말과 흰색 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금색 말이 태어나. 황금색 말이 결혼을 했어요. 황금색 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갈색 말도 나고 흰색 말도 막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전엔 하우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대요. 1대 2대 1이래. 알겠다. 그 다음 황금색 갈기의 말과 황금색 어떻게 생긴 거야? BW와 흰색 갈기의 말 뭐라고 불러요? WW를 교배를 시켰더니 갈색, 황금색, 흰색은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 말이지? 여기다 해보면 되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얘하고 결혼을 시키면 2가지밖에 안 만들어지겠네. 뭘 BW하고 WW하고 이건 무슨 색이고? 금색이고 요거는
흰색이니까 갈색 대 황금색 대 흰색은 얼마? 0대 1대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맞나요? 문제 볼게요. 복대림 유전이다. 야, 복대림 유전.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닌데요. 복대림 유전이 뭐예요? 복대림 유전이란 요 다음 단원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복대림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이면 그때 복대림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쓰는 게 B하고 W하고 황금색 골드 이렇게 있으면 얘는 복대림 유전인 거지. 근데 B하고 W밖에 못 집어넣잖아요. B하고 W밖에 없다는 건 이건 무슨 유전이라고 불러? 여기도 B하고 W 들어가는 거. 두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런 건 원래 단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대립 유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다 단대립 유전이니까. 복대립 유전만 특별히 표현을 이렇게 복대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표현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종류는 B하고 W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복대립 유전은 아니다. 대신 이런 거 무슨 유전이라고 불러요? 얘는 무슨 유전?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서 중간 정도 나오는 중간 유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011이었잖아요. 011.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분리의 법칙은 언제나 따른다. 비분리 없었죠. 그럼 무조건 디귿은 맞아요. 이해할 수 있나? 오케이. 자, 다음 유형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유형까지 또 해봤는데 새로운 유형이에요. 초파리. 초파리가 수컷, 암컷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초파리는요, 요거 화살표가 수컷이죠. 수컷 XY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암컷 XX예요.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자. 빨간 눈 수컷 초파리와 수컷. 그 다음에 주황색 눈 암컷 초파리를 결혼시켰더니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얘네가 부모인 거죠. 부모가 얘고요. 결혼시켰더니 여기서 F1 나왔는데 자손 1대에서 수컷은 모두 주황눈, 암컷은 모두 빨간 눈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교배해서 자손 2대를 낳을 건데 요 F2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풀어봤죠? 풀어봐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 유전현상, 가계도를 보려면 초파리 가계도 겁나 웃긴다. 근데 어쨌든 가계도를 보려면 먼저 우성열성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데 알고 있는 거니까. 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있냐 하면 보세요.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B형, O형 결혼을 했어요. B형, O형 결혼하면 아들은 모두 O형, 딸은 모두 B형 이렇게 태어나나요? B형, O형 그냥 다 똑같이 태어나거든요. 남자, 여자 똑같이. 왜냐하면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랑 관계없는 유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를 보시니까 빨간 애랑 주황 애랑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다 주황색, 딸은 다 빨간색 이러면 남녀 성 비율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전인 거야 이거? 성염색체 유전인 거야. 성염색체 유전은 또 두 가지 있죠. Y 유전하고 X 유전하고. 근데 Y 유전은 남자만 나타나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Y 유전이었으면 아빠가 빨간색이면 아들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X 유전이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우성열성은 잘 모르죠. 일단 X 유전인 거 알았으니까 표시해 볼게요. XY, XX, XY, XX. 잘 따라오세요. 빨간 유전자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쌍비음만 쓸게요. 빨간 유전자. 그리고 얘는 주황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 나머지 하나는 잘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빨간 유전, 그러니까 요 수컷이 아들이 주황색 눈이 되려면 Y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그리고 X는 파리 어머니한테 받은 거니 X를 주황 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맞죠? 그런데 수컷은 항상 주황 눈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X를 받으나 오른쪽 X를 받으나 무조건 주황눈이어야 되니까 엄마 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주황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딸 보세요. 딸 파리. 아버지한테 반드시 X를 받아야 되니까 빨간 눈 유전자를 받을 거예요. 어머니는 주황눈밖에 못 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얘가 무슨 색이래? 빨간색이래. 그럼 어느 게 우성인 거야? 빨간색이 뭐보다? 주황눈보다 우성이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쓸까? 빨간 눈에다가 라지알 주고 주황눈은 요거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스몰알 주면 되겠다.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거 조금 이따 하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버지는 X 라지알 Y, 얘는 주황눈 그죠? 그리고 F1 어떻게 나왔어? F1은 수컷은 X 스몰알 Y, X 라지알 X 스몰알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이제 자가교배했단 말이야. 요 자손 이걸 결혼시켰다고. 그래서 F2를 만들 거야. 앞에 하면 X 라지알 X 스몰알 맞죠? 앞에 뒤에 하면 X 스몰알 X 스몰알. 요렇게 하면 X 라지알 Y 맞죠? 그다음에 요거는 X 스몰알 Y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보자. 문제 뭘 물어봤나 보자. 그래서 빨강눈 수컷과 주황눈 수컷의 비는 수컷만 보는 거죠. 빨강눈 주황눈 수컷만 요거 빨강 주황 1대1 맞아요. 빨강눈 초파리와 주황눈 초파리 이건 암수 구분 없는 거죠. 빨강눈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주황눈 둘 1대1 맞아요. 빨강눈 암컷의 유전자형은 이런 애랑 빨강눈 암컷이면 얘네요. 빨강눈 암컷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 아니고 모두 이형접합이에요. 또는 헤테로예요.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죠?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써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음은 3번. 안 어렵죠?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똑같지 않고 비슷한 거. 그 3페이지에 5번 문제 있어요. 초파리 수컷은 성염색체 XY를 2010년 6월 평가한 19번 문제. 폈어요? 금방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초파리 수컷은 XY, 암컷은 XX고 붉은 눈이 우성, 흰 눈이 열성이고 붉은 눈 유전자와 흰 눈 유전자는 X부시에 위치한다. 다 설명을 해줬어. 가부터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따라가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지우고 갈게요. 차근차근 따라가면 풀 수 있어요. 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파리한테 이제 몹쓸 짓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거 볼게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식세포에서 라지알 Y 요거 아니었을까? 근데 요 라지알이 Y로 옮겨진 요렇게 생긴 초파리를 붉은 눈 수컷을 얻는다. 별로 불쌍하네요. 얘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가의 수컷을 어떤 애? XY 라지알 이렇게 생기래. 얘를 흰눈 암컷과 그러면 얘가 일로 오니까 X 라지알 Y하고 흰눈 암컷이면 스몰알하고 교배를 시킵니다. 다 보세요. 여기서 나온 자손 중 수컷을 고른대요. 수컷은 뭐겠어? 요거랑 가졌으니까 X 스몰알 Y 라지알.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라는요. 요 수컷을 누구랑 교배시킨다고? 라는 얘를 누구랑? 라지알 스몰알인 암컷하고 교배를 시킨대. 그래서 자손을 얻어낼 건가 봐. 자, 이렇게 해보면 X 스몰알, X 라지알, 그 다음에 X 스몰알, X 라지알, Y 라지알, X 스몰알, Y 라지알. 이 문제 이렇게 풀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X 다시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요즘 문제는 다 이렇게 유전자를 따로따로 표시해줘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 풀기 골치 아파져요.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암컷 중 라에서 나온 자손 얘인데 암컷 중 50%가 흰눈 유전자 가진다. 50%가 흰눈 암컷 여기 있는데 흰눈 50% 맞아요? 틀려요? 이걸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흰눈이냐 아니고 흰눈 유전자를 갖냐라고 물어봤어. 스몰 R 있니? 이런 얘기야. 모두 있죠. 그럼 이건 50%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100%.
요거 때문에 틀려요. 요거 말고 나머지 괜찮아요. 니은 붉은 눈 암컷, 붉은 눈 수컷, 붉은 눈 암컷, 붉은 눈 암컷 하나, 붉은 눈 수컷, 얘 붉은 눈, 얘 붉은 눈. 1대2 맞죠? 수컷 중 다의 수컷과 눈 색깔 유전자는 같은 거. 수컷 중에 다랑 똑같은 애, 얘랑 똑같은 애 누구냐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50%. 맞죠? 50%. 답은 니은 디귿.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XY 나오면 X-X 이렇게 푸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수월하긴 하지만 요즘 내는 문제들은 항상 요 안에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우열로 들어있는 걸로 표현을 해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사실 귀찮은 건 우리 수험생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찮더라도 꼭 써가면서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유형 봅시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유전 현상에 대한 거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사람의 유전 할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어딨냐면 3페이지 3번 문제요. 2009년 평가원 18번 문제. 아주 재미난 문제예요. 여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2개 정도 물어봅시다. 영수, 누나, 고모, 삼촌 나왔어요. 영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 어떻게 알아요? C 작은 거 있네요. 그죠? 작은 거, Y 염색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누나라고 나왔어요, 누나. 영수가 여자면 누나라고 안 부르죠. 언니라고 부르죠. 웃지 말고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잘 보시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항상 나옵니다. 오빠라고 나오면 여자입니다. 그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누나라고 나오고 뭐 오빠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뭐 그걸 이제 구분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항상 누나, 오빠 이걸로도 구분할 수 있게 나와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별거 아니지만 삼촌이요. 삼촌. 삼촌이 누구예요? 삼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의 남동생입니까? 아니면 아빠의 남동생입니까? 삼촌이요. 이거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뭐 윤리 시간도 아니고 도덕 시간도 아니지만 내가 어이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은 나 진짜 결혼 안 한 작은 아버지예요. 결혼 안 한 작은 아버지. 아빠의 남자 형제예요. 이거 엄마한테 그려놓고 문제 풀면 안 풀립니다. 엉터리야. 진짜 내가 어이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요. 영수, 누나, 고모, 삼촌 나오고 아빠, 엄마 안 나왔죠. 아빠, 엄마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 문제에 보시면 뭐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요. 따라서 그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못 푸는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봐라. 영수, 누나를 먼저 낳았겠죠? 누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영수가 여기 있어요. 영수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면 엄마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빠가 있겠죠? 이거 너무 크게 그랬다. 그지? 그리고 아빠의 여자 형제인 고모는 이제 뭐 아빠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고요. 삼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두 분이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영수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 라지 C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 거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됐어요. 얘는요. A, B, D. 귀찮아서요. 대문장 크게 높은 음으로 읽고 있어요. A, B, D 이렇게 되고요. 고모가 A, B,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 B,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촌이 A, B, D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아빠 한번 찾아볼까? 아빠는 일단 C를 줘야 돼요. 그죠? C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수가 가진 요거는 엄마한테 왔겠지. 그지? A, B, T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걸까? 알 수 없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가 동형접합이라고 나와요. 감사하네요. 그럼 뭐야? 얘랑 똑같이 A, B, T 이거인 거야. 그러면 누나가 반드시 엄마한테 이걸 받은 거니까 아빠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A, B, D A, B, D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찾아보면 할아버지는 라지 씨 있어야 되겠죠? 라지 씨. 그 다음에 요건 누구한테 왔겠어? 할머니한테. A, B, D. 그죠?
요거요. 삼촌 보면 A, B, D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할머니한테 와야죠. 이게 되나? 그래서 어떻게 만난 거야? 이 사람은 할머니한테는 요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뭘 받은 거야? A, B, D 이렇게 받았겠네요. 맞죠? 다 그려봐야 풉니다. 삼촌이 여기 있어요. 엉터리야. 전에 어떤 친구가요. 할머니를 풀려고 그랬더니 왜 할머니도 할머니 아닌가 정말 때리려다가 참았어요. 보세요. 영수 할머니 유전자형은 그랬어요. 영수 할머니는요.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다 잡종이죠. 요거 틀렸네. 이렇게. 영수 할아버지 X 염색체 A, B, D, A, B, D 맞죠? 고모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아버지 거랑 동일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모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요거 똑같나? 다르네요. 그죠? 다르니까 다르다. 답은 뭐만 맞다? 2번만 맞다. 자, 유전 현상에 대한 거 항상 유전자와 그 다음에 염색체에 구성되어 있는 거와 염색체 안에 유전자를 꼭 표시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혼자 머리 쓰면 머리만 아프고 잘 안 풀려요. 반드시 써서 풀도록 하세요. 잠시 후에는 사람의 유전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